드디어 로마자 4 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을 할게요. 로마자는 쓰지 않겠고요. 자,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가장 잘 공부를 해둬야 수능 전체에서 나오는 모든 문법 문제의 70%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다. 산이 너무 언덕 같나요? 잠깐. 산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1, 2, 3까지는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게 오늘은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다음 내일이 목요일이지. 목요일 날 하는 수업은 여기예요. 여기. 이게 여지껏 쭉 여러분들이 잘 되셨다 그러면 슬라이딩 하듯이 쭉 내려오면 뒤는 되게 편해져요. 올라가는 게 어렵지 내려오는 건 그닥 어렵진 않아요. 단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죠. 그렇지? 넘어지거나 다치지 말고 조심스럽게 잘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여기 한 7, 8부 능선 정도 되는 부분을 할게요. 웬만한 강의에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잘 두진 않아. 근데 저는 합쳐서 하려고요. 합쳐서. 봐봐. 품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는 게 있죠. 품사라는 것은 단어를 원래 정의는 단어를 문법적 기능에 따라 갈래를 나눴다라고 하지만 역시 마음에 와닿거나 머리에 와닿지 않는 분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과 이 품사를 같이 연결해 볼게요. 우리 사람은 성품이 단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성품은? 고맙습니다. 근데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꽂히면은 그것만 뭐 이렇게 판다거나 그런 덕후 같은 성격도 있고. 근데 주위에서 얘기할 때는 뭐 나름 괜찮대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장례식장 갔는데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동욱 선생님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내 앞에 앉더라고.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처음 봤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또 제 성격이 나오죠.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바로 앞에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되게 궁금한 거야. 나도 아는 체를 해야 되는데 나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두 사람이나 인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옆에는 이준혁 선생님이 있었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죠. 그래서 뭐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양반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까지 들으셨죠? 어디까지 들으셨죠? 되게 두려운 거죠. 왜냐면 그닥 이렇게 살아왔던 게 마냥 남들에게 이렇게 은혜롭거나 이렇게 잘만 살아온 것은 아니고 그랬다라고 내 스스로도 장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어디까지 들었던. 다행히도 모르죠. 뭐 좋은 얘기만 했는지. 그래서 근데 나는 선생님을 처음 뵙는데 어떻게 되시는지요 했더니 해서 건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조심히 살아야 돼요.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도움을 못 줄지언정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좋게 나는 내 스스로를 좋은 성격이다, 나쁜 성격이다 여러 가지로 보고 다른 사람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면 인간의 성품은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단어는 성격이 하나씩 딱 규정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이 여기 22명인가? 네. 나 포함 23명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가 23개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우리는 각각 단어야. 나도 단어 다 단어야. 23개예요. 근데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필요에 따라서 이 단어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품사입니다. 품사 이코르 단어. 단어를 성격별로 단어의 성질, 문법적 기능 등등으로 쭉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국어에서 여러분들 무슨 사로 끝나는 거 있지? 뭐 명사, 수사, 조사, 뭐 감탄사, 부사 뭐 등등 사자로 끝나는 게 우리 국어 이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준에서의 사자로 끝나는 그 명칭은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우리 국어의 품사가 몇 개예요? 9개예요. 9개.
미리 얘기하자면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해서 9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접사예요. 접사. 품사는 뭐라고 그랬죠? 단어를 성격별로 분류한 거라고 그랬죠. 근데 접사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접사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아요. 이 접사와 관련해서는 형태수 할 때 다시 형태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낱말의 형성법에서 또 다시 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사동접미사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게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하나를 딱 뽑았더니 제가 뽑은 단어가 23개 중에서 분필이라는 단어를 뽑았어요. 요걸 뽑은 거예요. 그리고 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죠. 그렇지 않나? 근데 이거 분명히 단어는 맞는데 얘 이 성격은 뭐지? 라고 할 때는 얘를 이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움직이거나 분필하고 놀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분필은 이런 사물을 알려주는 역할.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할 때 내 이름은 안동욱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왜 이름이냐면 누가 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나를 뭐라고 일러야 되잖아요. 저는 안동욱이라고 이릅니다 할 때 이르다의 명사형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의 이름? 이제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분필이라고 이름, 얘는 시계라고 이름, 이런 것은 안경이라고 이름, 이런 것은 책이라고 이름. 그래서 그래, 너희들과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이르는 성격을 지녔구나 라고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명사라고 하고요. 행복, 꿈, 미움, 그 다음에 뭐 희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개념을 이름이잖아요. 철학, 어떻게 얘기할까요? 철학을 만질 수 있나요? 없죠. 그치? 신, 없잖아요. 뭐 신이야 일반 명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것을 이룰 때는 이런 명사들을 추상명사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죠. 그 청와대는 물론 되게 많아요. 그 선생님이 자주 가는 그 수원 쪽 갈비집 이름도 청와대예요. 청와대 갈비집. 하지만 그거는 청와대 갈비집이라는 고유명사의 갈비집이고요. 그 다음에 더 블루하우스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청와대는 고유명사죠. 지구도 고유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분필, 시계와 같은 일반 명사, 그 다음에 개념을 이름하는 추상명사,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 그래서 얘네들을 명사라고 해요. 순 우리말로는 이름씨라고도 하죠. 이름씨. 그래서 명사가 됩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매번 분필 어때? 분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귀찮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운전이 안 될 때가 있죠. 뭐 음주를 했다거나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음주는 안 했지만 심신이 약한데 내 차를 움직여야 될 때는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아? 네. 소중한 직업군이죠. 대리기사라는 게. 명사를 대신해주는 명사가 대명사죠. 대신할 대자.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그 다음에 뭐 언제, 아니면 당신, 그, 그녀, 나, 우리 이런 것들은 지금 나, 너라고 했더니 얘가 내가 난데요? 너는 너고요? 아니야, 내가 나야 이런 거죠. 왜냐면 어떻게 된가? 차라리 나 동욱, 너 수연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 너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가 아니라 내가 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신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대명사를 잘 써야 된다. 명사를 대신하는 것은 대명사. 대명사도 명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명사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명사는 뭐뭐 이름하는 거잖아요. 이름하는 것을 또 대신해서 이름해 주는 거잖아요. 이름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 둘, 셋 숫자를 이름해야 되잖아요.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것도 이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이렇게 진행되죠. 수사도 이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만 그 이름하는 게 숫자일 뿐이지. 아시겠지? 네. 자, 그런데 자, 문장 성분 품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품사는 9개인데 이 중에 벌써 3분의 1을 한 거죠. 이 아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 체는 이제 임자씨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체가 될 만한 것들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는 몸체자예요. 몸체자. 체언할 때 몸체, 몸통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를 일단 품사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뭐뭐 어로 끝나는 거예요. 어로 끝나는 건데 문장 성분은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나는 뛰고 학교에 뛰고 간다 하게 되면 덩어리가 몇 덩어리예요? 이렇게 있는 것을 칼질 2번 하니까 당연히 3덩어리가 나오겠죠. 이걸 어절이라고 해요. 띄어쓰기 단위를 어절이라고 하는데 이 어절과 문장 성분은 그게 똑같아요. 그럼 나는 학교에 간다는 몇 어절이에요? 3어절이고 문장 성분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서술, 문장 성분은 제가 미리 다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그래서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 또는 필수성분이라고 같은 말이지만 얘는 부속성분이지만 부속성분이라고 하면 좀 삐지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정확히 얘기해 주자고. 수식하는 성분이다. 수식성분. 얘는 뭐 내놓은 집 아이죠. 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얘는 독립성분. 이 수식이란 말은 아마 흐름상 내일 하게 될 텐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잘 보세요. 이 품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수험 생활을 합니까? 대학 가려고. 수험생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가 품사예요. 품사.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큰 무대를 향해 가야 되겠죠. 단어만 갖고 따지는 것과 문장 속에서의 단어는 지위가 다르죠.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은 같거나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품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품사도 빨리 문장 성분이 되고 싶어 해요. 들려요? 얘네들 말하는 거? 명사가 대명사한테 얘기해. 야, 대명사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나는 관형어가 되고 싶어. 진짜? 나는 서술어가 되고 싶은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바보들. 문장 성분이라면 무조건 독립어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꿈은 사는 어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모든 품사들 중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혼자서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혼자 해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학원에 온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울 조자를 써서 조사라는 게 필요한 거죠. 조사는 그래서 이 품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뜻이 없어요. 문법적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로 취급하죠. 그래서 조사는 문법적 기능만 한다고 해서 기능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지어준다라고 해서 관계언이라고도 해요. 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고. 조사는 그래서 조사는 우리 수능의 출제 빈도수가 되게 높거든요. 의존 명사랑도 구별해야 되고 조사의 다양한 쓰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어디로 뺄까요? 일로 뺄까요? 이렇게 뺄게요. 조사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격조사와 접속조사 혹은 연결조사, 그 다음에 조사를 또 도와주는 보조사. 자, 첫 번째 격조사를 한번 얘기할게요. 격조사. 자격격자입니다. 우리 S반에서 선생님 차 타본 사람 있나요? 있나? 누구지? 손 들어볼까? 어땠어요? 뭐가 엄청나죠? 응? 응? 들고 있는 쏟을 뻔했어요. 그때 문도 안 닫았는데 출발할 뻔하지 않았나? 제가 좀 그거는 부주의해요. 근데 제가 면허증이 있겠죠? 운전은 그따위로 해도 면허증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면허증이 없다.
면허증이 없는데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다. 그거는 범법자예요. 바로 형사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선생님 차 탔던 친구들에게는 미안한 말과 동시에 면허증은 있다. 라는 자기 고백.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 즉 체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 성분이 되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해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요. 그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게 바로 격조사입니다. 격조사야. 우리 조사 없이도 하루 종일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할 때 는과 이다는 조사란 말이야. 나 학생 해도 돼요. 나 학생. 그럼 조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하나 생략이 자유롭기 때문에 나 학생 해도 된다고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 밥 먹는다 해도 돼요. 는과 을을 빼도 돼요. 조사는 생략이 되게 자유로운 품사거든요. 그치? 원래 없어도 돼요? 있어야만 하나 생략된 거라고요. 마치 이건 뭐와 똑같냐면 내가 면허증을 안 갖고 면허증을 집에다 두고 왔는데 운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하는 법을 까먹었어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안 갖고 다녀도 된다. 이런 내용이지. 하지만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갖고 있대 내가 잠깐 두고 온 거지. 마치 조사도 있어야만 하지만 생략이 편한 거죠. 이 조사에 대한 이해를 했죠. 그러면 격조사에 대해서 한번 잘 보자고. 격조사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하나 볼까요? 자 아까 분필 했으니까 분필 그 다음에 분필 또 분필 마지막으로 분필.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관용어와 부사어 할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자 분필이 비싸다. 이것이 분필이다. 내가 분필을 샀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필이 아니다. 분필의 색깔이 시다. 뭐 예를 들어서 잉크가 분필에 묻었다. 분필아 하면 되죠. 주어와 서술어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의 문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장 구조는 안 봐도 도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봐도 맨 마지막에 서술어거든요. 서술어를 찾으면 주어를 당연히 다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어 찾으려면 주어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쉬운 문장이 아니라 복잡한 문장이라면. 그거는 다음에 비문학 독서 할 때 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자, 저는 습관적으로 문장만 보면 무조건 문장 성분을 분석해요. 비싸다가 서술어죠. 뭐가 비싼 거지? 분필이 비싼 거죠. 그럼 얘가 주어란 말이죠. 그럼 잘 보세요. 서술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이다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다를 말 그대로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주어라는 것은 그것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는 곧 주어입니다. 그 주객전도는 뭐예요? 문장 속에서 주어와 목적어 또는 주어와 부사를 뒤바꾸는 거라고 우리 문학 수업할 때 했었죠. 자 보세요. 봐봐. 이 노란색으로 쓴 게 단어예요. 분필이라는 게 있지. 분필. 얘는 품사가 명사 아닌가요? 명사가 주어가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 때문이죠. 잘 봐봐. 칠판 볼게요. 분필이라는 품사 중에 하나인 명사 따위가, 분필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됐죠. 이거는 이라는 주격조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 이름 붙일 때는요, 여기서 어만 빼면 됩니다. 주격조사 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서술어죠. 얘가 주어죠. 분필이 어떻게 서술어가 됐어요? 이다라는 뭐 때문에? 서술격 조사 때문에. 간단해요. 이다는 원래 서술격 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얘는 왜 서술어고 이건 문장이고 이건 왜 명사고 이건 왜 조사지? 이유는 얘가 서술어가 됐기 때문이에요. 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 다음에 샀다. 서술어죠. 누가 샀어요? 내가 샀지. 무엇을요? 목적어죠. 분필이라는 명사, 품사 중에 하나인 명사 따위가 어떻게 목적어가 되냐고요. 목적격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을 때문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세요. 아니다가 서술어죠. 주어는 이것이죠. 자, 특히 요 보어 잘 볼까? 보어. 이건 보어는 좀 따로 설명할게요. 보어의 보는 보충할 보자예요. 봐봐. 만약에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다음에 또 서술어 자릿수를 얘기하겠지만, 자, 만약에 내가 불러서 수정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지 알까요? 이거 아니야. 그럼 얘가 되게 궁금해하겠죠. 아닌 이것이 뭐냐고.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예요. 그 얘는 보어입니다. 보어. 그럼 분필이 보어가 됐으니까 이는 무슨 조사야? 복격 조사죠. 하나만 더. 영어의 보어 공부보다 국어의 보어 공부는 쉽거든요. 이런 거죠. 그가 군인이 되다. 슬프죠. 자, 그럼 얘가 서술어죠. 누가 된 거야? 그가 된 거예요. 얘는요. 얘가 없다고 쳐봐. 그가 되다. 야, 그 됐어. 대통령이 됐는지, 군인이 됐는지, 엿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그거 할 때 됐다 그러잖아. 그거 여러분들 다 보어였어요. 보어예요, 보어. 그럼 봐라. 보세요. 얘가 없으면 뭐가 됐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아니다라는 서술어랑 되다라는 서술어는요, 근본적으로 주어를 제대로 서술해내지 못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되다 또는 아니다는 서술어 중에서 불완전 서술어라고 합니다. 불완전 서술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 서술을 해줬기 때문에 보어가 등장해서 꼭 주어를 보충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수정이는 혈액형이 뭐야? O형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피를 질질 흘려도 수정이 피는 못 받겠네. 수연이는? A형이야? 너도? A형이야? 도움이 안 돼. 무슨 형이야? AB형이야? B형이든 드디어 B형. 봐봐, 이렇게 운전을 붕 하다가 뒤집어서 피가 이렇게 철철 흘러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해요. 근데 이 피를 그냥 받을 수 있지만 수업의 본질은 B형이니까 B형 받는 게 가장 좋죠.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격조사랑 복격조사 모양이 똑같아요.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마저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는 모양이 같아요.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근데 수능에서는 항상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해놓고 얘를 주격조사라고 이렇게 낸다거나 멀쩡한 주어 주격조사를 복격조사로 낸다거나 얼마나 문제 내기가 좋겠어요. 출제자에게는. 그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겠지만 희다가 서술어죠. 뭐가 흰 거예요? 색깔이 흰 거죠. 얘는 주어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자, 봐봐. 얘가 우리 임의로 한번 정해보자. 품사를 형이라고 보자고요. 아니, 동생이라고 보자. 동생. 좀 작으니까. 그리고 얘를 형이라고 보자고요. 자, 봐봐.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이건 간략하게 들어도 돼요. 야, 형이 동생을 쓰담쓰담 해줘야 돼요? 아니면 동생이 형을 쓰담쓰담 해줘야 돼요? 형이 동생을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문장 성분은 품사를 수식해요. 자, 지금 몰라도 돼. 봐봐. 그래서 분필의라는 문장 성분을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 서술어 다 찾았지? 더 이상 필수 성분이 없죠? 얘가 주어 서술어는 아니잖아. 목적어예요? 보어가 아니잖아. 독립어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죠. 근데 문장 성분이 뭘 수식한다? 품사. 문장 성분이 품사가 아니까 색깔이라는 주어를 꾸민 게 아니라 색깔이라는 명사를 꾸며준 거라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것은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형어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또 이거는 지금 놓쳐도 돼. 그러면 분필이라는 명사 따위가 어떻게 관형어가 되었어요? 의라는 관형격 조사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묻었다가 서술어죠. 뭐가 묻었어요? 잉크가 묻었지. 그러면 주어에 어디에 장소, 위치, 시간, 무슨 뭐 수단,
뭐 이렇게 뭐 동반 등등 되게 많은 것 다 모두 부서라고 하는데 부사어인데 분필이 어떻게 부서가 됐냐면 애라는 부사격 조사 때문에 된 거죠. 자, 하나 남아요. 독립어. 분필아. 한 거죠. 얘는 다른 문장성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김분필이었어요. 김분필, 내 친구 김분필인데 분필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필이라는 고유 명사가, 친구 이름 김분필인데 고유 명사가 문장성이 됐잖아요. 다른 문장성과 상관없이 아라는 독립격 조사 혹은 부른 거니까 부를 호자를 써서 호격 조사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아, 요거 하나 놓치지 말고요. 우리 보어를 고를 때는 되다 아니다 왼쪽은 무조건 보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자, 그럼 문장성분이 총 7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격조사의 종류는 몇 개인 거예요? 그렇죠. 문장성분의 종류만큼 있는 건데 그 문장성분의 종류가 7개이므로 격조사의 종류는 7개가 있다.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독립 또는 호격조사 이렇게. 이해됐죠? 네. 그러면 벌써 9개 중에 4번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3개 있는데 3개 중에 하나인 격조사를 마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만 더 주제하자고. 격조사의 이 조사들, 이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다른 말과 띄어서 못 쓰고 앞말에 붙여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앞말이 뭐예요? 무조건 뭐여야만 해요, 격조사는. 체언이어야지 체언을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죠. 그럼 조사 두 번째는 연결조사입니다. 연결조사. 연결조사는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줘요. 이런 게 있죠. 자, 보세요. 와, 과, 랑, 이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자와 책상. 근데 이걸 뒤집잖아요? 그럼 책상과 의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의자랑 책상. 마찬가지로 책상이랑 의자죠. 의자 체언이고 책상도 체언이잖아요. 이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게 바로 연결조사 또는 접속조사라고 하는데 와와 과는 기능이 똑같은데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주변의 의문에 대한 조건 때문이에요. 봐봐. 받침이 없으니까 와가 오죠. 받침이 없으니까 랑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받침이 있다 보니까 책상 와가 안 되고 책상 과가 되고 책상 이랑이 된단 말이죠. 형태소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와와 과는 똑같아요. 문법적 기능은 똑같은데 주변의 의문의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이 형태의 관계라고 해요. 달을 이자 써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연결조사 이렇게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보조사, 3번째 보조사부터 하죠. 잘 들었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 인사. 감사합니다.